안녕하세요. 주식창고입니다. 3월 16일 화요일이고요. 일정과 그에 맞는 재료 테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 새벽인가요? 네, 어제 밤인가요? 아카데미에서 미나리가 6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잠시 잠깐은 재료 소멸인 것 같은데 또 4월 25일 날 아카데미 시상식까지 조금 봐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국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일단 일본은 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거는 없었던 것 같고요. 미일 동맹은 위협에 대처하는 추춧돌이다. 뭐 이런 타이틀로 내용 읽어봤는데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늘 그 관련 종목들 중에 이제 유니온이나 이런 히토리 관련 종목들이 어제는 급등했다가 이제 오늘 다시 이제 그 오른 만큼 되돌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랬고 오히려 이제 그 방산주들이 뭐 올랐다고 보긴 좀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비해서 반응들이 좀 있었고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뭐 블링컨 방한 앞두고 초조했나? 김여정 남 전쟁의 3월 선택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북한에서 이제 한미 연합훈련 가지고 어 3년 전 보면 다시 안 온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산주가 약간 뭐 거기에 따른 반응을 좀 한 거는 같은데 우리 지난번에 그 기억나시나요? 어 이때 우리가 그 12일 날 쿼드 정상회의가 있었잖아요. 이때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이 네 개 나라가 안보협의체를 만들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전에 갑자기 중국이 먼저 뭔가 이 항의성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 쿼드 정상회의 한참 전에 왕이 외교부장이 뭐라 뭐라 했었잖아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 히토르 종목들이 움직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그 어떤 흐름들을 보면 우리가 뭐 정치를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그런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나라를 국방장관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오기 전에 먼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북한에서 뭐 연합훈련 핑계 삼아서 이제 얘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선수를 좀 치는 것 같아요. 어떤 일정이 정해져 있고 뭐 예를 들면 한국하고 미국이 만난다 그러면 중국이 뭐 어쩌고 저쩌고 먼저 한다든지 뭐 북한이 먼저 어쩌고 저쩌고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료들을 사전에 조금 일찍 취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뭐 쉽지 않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어떤 국제관계 그런 역학관계 흐름들이 그렇게 좀 흘러가는구나라는 것들이 자꾸 이제 보이는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 오기 전에 한마디 먼저 했고 뭐 다행히 뭐 이렇게 미사일 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방산주들이 그래서 뭐 움직였다고 보긴 애매하죠. 요만큼 갔으니까. 근데 뭐 김여정이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조금 그런 움직임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장중에 뭐 그게 뭐 크게 솟구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생각보다는 그래도 움직임이 없지는 않았구나 그런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직 한국을 오시진 않았죠,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 오면 또 다른 히스토리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네오이뮨텍 오늘 상장했는데 마이너스 4%인가 끝난 것 같아요. 초반엔 좀 좋다가 역시나 상장 날에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 그 전에 우리가 어, 미리 조금씩 뭐 이런 움직임들 이런 게 있었고 상장 날에는 오히려 그 전에도 그랬지만 큰 의미가 없었다. 이렇게 되면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조금 이제 걱정이 좀 되죠.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다음에 자 오늘 그 안철수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 이 두 분이 토론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생방송으로 못 보고 조금 지난 다음에 봤거든요. 다 보진 못했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이
요 두 분, 이 저 오세훈 관련주들이 오히려 이제 가다가 좀 꺾였고, 뭐 일부 종목들이 다른 기업들은 좀 간 것도 있습니다. 의외로 안철수 관련주들이 선방을 했어요.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13%까지 장중에 올렸거든요. 근데 이게 장중에 갔어요. 지금 지지율은 기울었잖아요. 이미 오세훈 전 시장 쪽으로. 그래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지지율이 현재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큰 움직임이 없을 거라고 판단들을 시장에서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시장에서 판단하기에는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이제 단일화가 되고 본인이 서울시장 후보가 되면 서울시장이 되면 된다 그랬나? 아무튼 국민의힘과 합당을 하겠다 뭐 이런 이슈들이 중간에 나왔어요. 그래서 국민의힘과 합당 카드를 꺼낸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참 얘기하기 조심스럽네요. 예, 하여간 뭐 구독자도 얼마 안 되고 보시는 분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 이렇게 좀 상승을 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해석은 다들 알아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여하간 그래서 생각보다 오늘 오세훈 전 시장 쪽보다 진흥기업인가는 오늘 좀 많이 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안랩이나 써니전자가 생각보다 흐름이 좋았다. 제가 오늘 주식 선물로 요거 급등 나올 때 뉴스 한번 확인하고 제 나름의 판단으로 주식 선물 매도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금 더 위에다 잡아가지고 내려올 때 뭐 소량 이렇게 잡아가지고 뭐 한 두 틱인가 세 틱 수익 보긴 했는데 아무튼 그런 이슈가 오늘 있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쨌든 19일 날 단일 후보가 확정될 때까지 이슈가 살아있는 거니까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내일 아마 밤이 될 것 같은데 FOMC 회의 결과가 나오죠. 아주 중요한 일정이고 방향성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재판. 이거 매일 영상 보시는 분들은 조금 질리겠네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니까. 그래서 새로운 것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 그래도 간단하게는 또 뭐 이틀 걸러 한 번씩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떻게 들으시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그냥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큰 이슈는 지금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미 메디톡스가 이기고 대웅제약이 지는 걸로 국제 해외에선 판단이 났고 그걸 고스란히 우리 쪽으로 가져올 것 같다는 판단들이 있어가지고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참고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있고 수요일날 자동차협회 반도체협회 MOU 바이오다인이라는 기업 상장이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이런 것들은 말씀드리고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을 다들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목요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지금 접종 중단인 유럽 국가들이 좀 생기고 해가지고 그 이슈가 좀 생겼어요. SK 케미칼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SK 디스커버리를 들어가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해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상황이 어쨌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상장을 하는데 예, 지금 또 그게 18일 날 발표가 나요.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유럽의약품청의 조사 결과가 이제 나오거든요. 이게 혈전 사례가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문제가 좀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이게 아마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하고 나서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참 애매해졌어요 지금 상황이. 하필 또 18일 날 발표라서. 그래서 이걸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 여기서 막 이렇게 물려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예,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상황은 그렇고요. 일단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를 계속 이 접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통령도 맞기로 했는데 지금 20개국에서 접종을 지금 멈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전이 이제 발견돼 가지고 이제 유럽 의약품청에서 EMA에서
예, 인과관계 조사한 다음에 이 중단 등을 검토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18일 날 발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유럽은 이제 우리나라 오후 뭐 저녁 이쪽이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한 이후에 아마 장 종료 이후가 아닐까 싶긴 한데 어쨌든 되게 부정적으로 지금 보는 상황인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접종을 조금 중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언론마다 약간씩 좀 얘기는 다른데 여기는 접종 중단 검토 안 해 이렇게 얘기돼 있지만 여기는 뭐 회의 결과를 예의주시할 것 이렇게 얘기했고 EMA 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에서 접종 중단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그것도 하나의 선택지로서 검토 대상에 들어간다라고 이해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게 진짜 EMA에서 이거 맞으면 안 돼요. 문제 생겨요. 이렇게 얘기하면 중단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 SK 케미칼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는.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지금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럼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를 만약에 중지하게 되면 뭐 여러 대안 중에서 우리 스푸트니크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게 이런 발표 나고 나서 이게 좀 움직이는 건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트론이나 이화전기 뭐 바이넥스는 22%까지 갔고 이트론도 이만큼 움직였어요. 네. 장중에 툭툭 이렇게 쳐줬죠. 그래서 아마 반사이익이 좀 반사 효과가 있지 않을까. 뭐 저는 제가 한번 그렇게 제 소설을 쓴 건데 뭐 그렇게 시장에서 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18일 날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과 함께 아스트라제네카 조사 결과가 나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요 바이오사이언스 관련된 종목은 조금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예, 스푸트니크는 혹시나 뭐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그 정경 청장이 뭐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으니까 조금 얘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이 조금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관심 있게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해성 TPC, TPC 글로벌이라는 기업 관련돼서 지금 움직임이 좋죠. 네. 왜 좋냐면 그러니까 쭉 지금 올라가고 있으면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잡을 수 있을 만한 가시권에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근데 워낙 작은 기업이라 반향이 클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여기서 이렇게 해먹은 것도 좀 있고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미중 고위급 회담 이 정치적인 이슈가 이번 주 내내 연결돼 있습니다. 요건 말씀드렸고 중형위성 1호 발사가 토요일 날 있죠.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움직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 말씀드렸던 부분. 자, 한전에서 2분기 정기요금 발표하는데 만약에 이번에 인상하면 7년 만에 인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3월 22일 날 정기요금 인상을 할 것 같고 한 3% 정도 인상할 거로 예상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오늘 선반영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 이걸로 끝낼지 아니면 뭐 더 갈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관련해서 좀 살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뽑아놨습니다. 자, 해성 TPC 추가적인 일정. 자, 그 다음에 아모센스 수요 예측 마감이 3월 26일 날. 그래서 아모텍 제가 뽑아놨죠. 요거는 하락 추세라고 얘기했고 지금은 조금 자리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다시 내려온다면 조금 저렴하게 매수해 보든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일정들.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상장 3월 말에 있습니다. 이게 3월 21일 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제가 이 미정인 것들은 파란색으로 해놓고 이걸 어디다 둘 데가 없어갖고 여기다 둔 거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키네마스터 예비 입찰도 말씀드렸고 코인베이스가 100조 정도 그래서 오늘 업비트는 그렇다면 한 10조 정도 평가 받아야 될 것 같다 그래갖고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인 거 아마 오늘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린 리모델링 삭제해야 되는데 이거 계속 LH가 지금 이거 할 정신이 아닌 건지 얘기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4월 5일 날에 HPO라는 기업이 이제 수요 예측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인 이제 일정이 시작이 되는데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일정들이 쭉 있고
우리가 린드먼 아시아라는 저 종목이 있습니다. 이 린드먼 아시아에서 운용하는 투자조합 10호에서 6.24%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투자는 아닌 거죠. 예. 이런 조합 투자 같은 경우는 직접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수수료만 취한다든지 약간 이렇게 DPC의 스틱 인베스트먼트도 약간 그런 식이죠. 남의 돈 가지고 투자하는 거죠. 이 회사 돈이 아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득은 크지 않지만 요새 한창 이제 창투사 같은 경우 약간만 바람이 불어도 좀 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뽑아놨습니다. 수요 예측이 4월 5일이니까 꽤 남았어요. 그래서 린드만 아시아가 여기 있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쫓아가는 건 부담이 있고 아직 일정이 많이 남았습니다. 충분히 좀 살펴본 다음에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공모 청약이 4월 8일 9일 그래서 수요 예측부터 시작을 하니까 물론 IR도 하고 하죠. 아마 4월 5일 날 IR을 4월 5일 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일 날은 이삭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이 또 수요 예측 마감이 있는데요. 이 기업은 나우 아이비 캐피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우 아이비 종목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보통주 9% 우선주 7% 정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조합에서 투자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상장을 하는 거고 이건 공모 금액이 한 20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얘는 1000억 아니 그러니까 885억 얘는 좀 큽니다. 얘는 200억 정도 되는 거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나우 아이비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조금 이제 시동을 걸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죠. 이미 이제 뭐 IPO 선정하고 이럴 때 한번 이때가 이제 크지만 뭐 이때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무튼 상장 즈음에서도 어쨌든 요새 이제 상장을 하면 이제 따상이 무슨 옆집 뭐 이름인지 다들 따상따상 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시장의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기대에 우리가 기대어서 종목들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정들 그래서 미나리를 제가 또 4월 25일로 이렇게 뒤에다 빼놨어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오늘 새롭게 추가된 그런 내용들이고 요거는 이제 공모청약 일정들 제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도 관련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자 그런 의미고요. 자, 오늘 테마는 뭐 디지털 화폐 움직일 때 됐죠. 요거 제가 그림 좋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참 딱 타이밍이었네요. 이건 밀리지도 않고 그냥 쭉 가고요. 메타버스 같은 경우 조금 이런 상황. 반도체 오늘 좋았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좋게 나와가지고 이런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것 같고. 오늘 디지털 화폐가 괜찮았네요. 저는 못 보고 있었어요. 아쉽습니다. 약간 이번 주도 주로 이제 외교 관련한 정치 이슈들이 조금 있고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또 바뀐 일정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